김원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은근히 고통받는 분이 많은,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성감염성 질환의 일종인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을 유발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항생제 내성이 많고 그리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균은 세균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세균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도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유전자 변이가 다른 세균보다는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항생제의 내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세포벽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베타락탐계 항생제, 페니실린, 엠피실린, 아목사실린, 각종 세파 계열의 약물들의 태생적으로 내성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에요. 즉 항생제 내성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우리 전쟁 영화 보면 스나이퍼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은밀하게 기동하는, 근데 긴 장총을 든 게 아니라 이 새총을 들고 있는 스나이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 은밀하게 침투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증상으로 바로 발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자궁내막 손상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스나이퍼용 총이 아니라 새총으로 이렇게 따콩따콩 하듯이 표 안 나게 자궁내막을 공격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면서 당할 때가 많은 그런 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증상이나 질환으로 와서 검사를 하다가 우연하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세균이 어떤 감염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균은 비뇨생식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이에요. 특히 요도염, 자궁내막염, 골반염과 같은 질환과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 세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남성의 경우 비임균성 요도염의 약 15에서 20%가 이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지속적이거나 재발하는 요도염의 40%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남성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자궁경부염, 골반염, 심지어 불임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균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 세균은 일반적인 배양으로는 진단하기가 어려운 세균입니다. 대신에 핵산 증폭 검사,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많이 하시는 STD 12종 검사라는 거 있죠? 그 검사로 대부분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보균자의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재발성 요도염이나 자궁경부염, 또 골반염을 앓았던 환자분들한테는 이 검사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고 권장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균이 치료에 실패하거나 내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전에 내성 검사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내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가 되고 이 내성 검사를 하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학병원 정도는 가셔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죠. 이제 치료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제니탈리움은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치료법만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권장되는 치료법은 2단계 접근법이에요. 먼저 독시사이클린을 7일간 사용한 후에 만약에 마크로라이드에 내성이 없다면 고용량 아지스로마이신을 이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성이 있다고 하면은 목시플록사신 같은 최근에 나온 퀴놀론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생제 치료가 실패한 경우에 전문가의 상담이 매우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 후 21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완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끝이 아니라 약 먹고 치료가 됐는지, 이 균이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핵산 증폭 검사를 다시 시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성 파트너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염자의 성 파트너도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만약 파트너를 검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와 동일한 치료요법을 제공
발병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시는 많은 커플분들은 미리 이 검사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가셔가지고 성감염성 십이종 검사를 받는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균이 가진 특징, 감염, 진단, 치료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